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선사시대, 그러니까 인류의 출현, 그리고 구석기, 신석기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청동기, 그 신석기 시대 이후죠. 청동기하고 철기 시대를 이어서 비교하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갈게요. 청동기 시대는 신석기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는 시대인데, 청동기 시대는 지난 신석기 시대와 다른 점이 석기, 그러니까 이전에는 돌을 사용했잖아요. 이젠 청동을 사용하는 이제 시대가 온 겁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벼농사에 있습니다. 벼농사.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농사를 처음 시작했던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었죠? 그렇죠. 신석기 시대죠. 신석기. 그래서 신석기 혁명이라고 부른다라고까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근데 신석기 시대에는 벼농사가 아니라 이제 밭농사, 조, 피, 수수 이런 걸 지었고, 청동기 시대에는 벼농사, 그러니까 쌀농사를 이제 짓게 됩니다. 자, 쌀농사와 밭농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쌀농사, 벼농사는요, 같은 땅의 면적이, 자, 이렇게 땅의 면적이 이만큼이라고 칩시다. 이만큼의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다 농사를 짓는데, 같은 크기의 밭농사, 벼농사를 하면 같은 면적 땅에서 쌀농사가, 벼농사가 훨씬 더 먹을 게 많이 생산량이 늘어납니다. 수확량이 많아요. 이 밭농사보다는. 그러니까 벼농사로 인해서 사회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일단 이제는 먹고도 남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걸 잉여 생산물이라 그래요. 생산물은 벼를 생산했다라고 하는 생산이고, 잉여는 남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전에는 먹고 남다 보니까 남은 것들은 자기 재산으로 삼을 수 있잖아요. 내 재산,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제 사유재산의 개념이, 재산의 개념이 생긴 거예요. 이전 시대까지는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소비했거든요. 남는 게 없었으니까 평등한 사회였죠. 근데 이제는 남는 게 있고, 또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요렇게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거 뺏어오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쟁이라는 게 일어나고, 다툼이 이제 커져서 전쟁이죠. 전쟁이 일어나서 이긴 사람, 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긴 사람은 지배자가 되겠고, 진 사람은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겠죠. 피지배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지배자와 피지배계층이 나뉘는 걸 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계급이라는 게 청동기 시대부터 만들어졌어요. 발생된 거예요. 청동기 시대에 먹는 걸로 시작됐죠. 벼농사를 짓다 보니까 남는 생산물이 생겼고, 남는 생산물을 이제 내 재산화할 수 있고, 많이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더 뺏으려는 그런 다툼들, 전쟁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계급이 만들어졌다. 계급이 발생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볼 텐데, 신석기 시대와 좀 비교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는 토기가 등장합니다. 신석기 시대에 우리 토기로는 빗살무늬 토기라고 대표적인 토기 배웠잖아요. 생선뼈를 먹고 그 뼈로 빗살 해서 만든 토기. 근데 밑에가 바닥이 납작하지 않고 뾰족했다라는 특징 배웠잖아요. 근데 이때는 다릅니다. 이때는요, 대표적인 토기는 미송리식 토기인데, 미송리식 토기가 제일 중요한데, 민무늬 토기도 이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무늬는 어려운 말이 아니라 무늬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닥이 신석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와는 다르게 납작했다. 세울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미송리식 토기는 진짜 중요하거든요.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살펴봐야 돼요. 교과서는 33페이지인데 33페이지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그 토기 사진 있죠. 이게 미송리식 토기입니다. 제가 그림 못 그리는데 이제 그린다고 치면 이게 토기예요, 토기. 근데 그 전에 토기는 이게 납작하지 않고 뾰족했다 그랬죠. 첨저 모양이라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빗살무늬 토기는 손잡이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림이 사람같이 됐는데, 청동기 시대 미송리식 토기는 손잡이가 있다라는 특징이 있다. 굉장히 구분해서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미송리식 토기를 잡고 가셔야 되고, 자, 이제 벼농사를 했어요. 농사를 하고 추수를 하려고 하면 이삭 같은 걸 베야 되잖아요. 그걸 베는 도구가 반달돌칼이 있습니다. 반달돌칼.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청동은 굉장히 귀한 거거든요. 청동 만들기 쉽지 않아요. 그냥 돌이야 뭐 그냥 주변에서 굴러다니는 거 가져다가 떼고 부딪히고 해서 만들 수 있는데, 청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좀 약합니다. 돌하고 부딪혔을 때 깨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귀한 거를 갖다가 농사기구로 쓸 수는 없잖아요. 약하니까.
그래서 청동기 시대, 물론 청동이라는 게 만들어졌지만 농사기구로는 여전히 돌을 썼다라는 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반달 돌칼이, 반달 어려운 말 아니죠? 반달이잖아요. 반달. 반달이고 이 가운데가 뿅뿅 구멍이 나 있어요. 여기다가 끈을 연결해서 이렇게 잡는 거, 이렇게 잡고 이제 벼 이삭을 베는 거죠. 이 반달 돌칼이 그림도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밑에 청동으로 된 농기구는 왜 없는 건가요? 이것이 궁금해요 라는 파트에 나와 있네요. 내가 잘 읽어보고. 자, 넘어가서. 자, 청동기 시대는요, 정말 중요한 게, 지금 뭐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벼농사. 이거 잡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미송리식토기, 반달 돌칼.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 여기 나가면 있잖아요. 예, 고인돌 공원에 있는 게 청동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고인돌은요, 교과서 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굉장히 커요. 여러분들이 봐서 알겠지만 고인돌은 무덤입니다. 무덤인데 내가 죽었어요.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거를 우리 가족들이 이거 가족의 힘으로만은 이거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 큰 돌을 옮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 무거운 돌은 아무나 옮길 수가 없구나. 옮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을 만들어줄 정도의 인물이면 지도자 또는 지배자의 무덤이 되겠구나. 힘이 있는 사람의 무덤이 되겠구나라고 사람이 생각한 거죠. 연구자들이 그렇게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청동기 시대에는 리더가 있구나. 그래서 그 리더의 명칭이 군장이라고 합니다. 군은 물이 군이고 장은 리더 장자를 쓰는 거죠. 그 외에는 돌널 무덤이라고 있는데 널은요 만든 이렇게 공간을 만든 무덤이다. 근데 요거보다 더 중요한 건 고인돌이다라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비파형 동검이라는 게 또 나오네요. 이것도 중요해요. 중요한 게 진짜 많죠. 자, 비파형 동검이라는 거는 동은 청동입니다. 청동. 비파형 동검은 이제 무기용으로 쓰겠죠. 무기 싸울 때. 여러분 돌이 더 아플까요? 칼이 더 아플까요? 당연히 칼이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 도구로도 많이 쓰고 제사 도구로도 많이 사용했을 겁니다. 비파형 동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칼이잖아요. 칼인데 여기가 뾰족뾰족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비파. 이게 제 그림 진짜 못 그렸는데 이게 이제 중국에 있는 그런 악기 비파의 모형이다라고 해가지고 비파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33페이지에 보면 선생님 그림보다 훨씬 더 잘 나와 있죠. 잘 그려져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비파형 동검이다라는 거. 그리고 또 거친 무늬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울이에요. 이때 거울이 있었는데 이 거울의 뒷면에 보면 무늬가 있는데 되게 무늬가 거칠게 생겼다. 투박하게 생겼다라고 보면 됩니다. 수박하게 생겼다, 거칠게 생겼다.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이라고 합니다. 거친 무늬 거울.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사실은 자, 이 청동은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청동은 결코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 이제 제사용으로 사용되거나 이제 무기용으로도 이제 사용됐겠죠. 요거 잘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농기구로 사용된 건 반달 돌칼이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돌로 했겠죠. 자, 이제 주거를 볼게요. 주거는 움집이 있습니다. 움집.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석기 시대에 움집이 등장했다 그랬잖아요. 동그랗고 가운데 화덕이 있었고. 옆에서 봤을 때는 그 움집이 이렇게 좀 반지하처럼 이렇게 파였어요. 이렇게. 여기 땅이에요, 땅. 옆에서 봤을 때 여기 이제 화덕이 있겠죠.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이제 청동기 시대로 가면 여기를 이렇게 자, 청동기 시대로 가면 이 움집이요 지상 가옥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반지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점점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 이제 그리고 모양이 동그라만 게 아니라 이렇게 네모처럼 돼 있다라는 거. 네모. 그리고 화덕 가운데 있었던 화덕이 한쪽으로 옮겨가게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때는 농사를 짓는다 그랬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에도 강가나 이제 이런 쪽에 살았다 그랬어요. 물론 이해를 그렇게 하라고 한 거고, 대부분 이제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수렵, 채집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 청동기 시대부터는 벼농사를 지어요. 그래서 물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더 중요해져서 배산 임수라고 하는데 산이 뒤에 있어요. 산이 뒤에 있고 앞에는 강이 흐르는 그런 지역, 배산임수 지역을 굉장히 선호했다라고 합니다.
뒤엔 산이 있고 앞엔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여기가 강이 있는 지역이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렇게 뒤엔 산이 있으니까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고지대니까. 그 중간쯤에 있는 데를 이제 구릉지라 그래요. 약간 그냥 언덕 마냥 그런 데를 구릉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데에 집 짓고 마을을 이루어서 취락을 형성해서 사는 거를 추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문화를 보면 이때부터 선민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선민은 먼저 된 민족이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민족보다 우리가 더 앞서가는 민족이다라는 사상을 가진 거거든요. 다른 나라랑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겼는데 진 국가가 그걸 그대로 승복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그냥 잃었네. 그러고 그냥 호의호식하면서 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욕하잖아요.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만 있었으면 독립을 못했겠죠.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를 받았던, 지배를 당하는 그런 민족도요, 절대 그냥 순응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막 한 거를 했겠죠. 독립을 위해서. 이때 이 친구들이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이걸 계속 힘으로 누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나한테 복종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좋은 거는 얘네들의 생각을 바꿔주자. 생각을 바꿔주면은 얘네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반란을 일으키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겠구나, 독립운동을 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한 게 뭐냐, 너는 곰을 섬겼던 부족이잖아. 나는 하늘을 섬겼던 부족이야. 우리 조상은 하늘에서 왔어. 너네 부족은 땅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거야, 더 센 거야. 그러니까 나를 우리 부족의 지배를 받는 게 당연한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게 선민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청동기 시대 때 여기다가 선생님 썼지만 군장 국가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잖아요. 고조선의 신화를 보면 이 선민사상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환인의 아들 환웅이 우리 밑으로 내려와서 여러 가지 농사도 알려주고 뭐 교육도 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내려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선민사상이 반영된 거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의 문화로는 원시신앙을 살펴봤죠. 토테미즘, 애니미즘, 샤머니즘, 조상숭배인데 여기는 역시 뭐 신앙이 그대로 유지는 되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이때 그림이 이제 등장하는데 울주에 있는 반구대 바위 그림이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동물들이 그려져 있어요. 고래도 그려져 있고 뭐 이제 먹고 싶은 것들, 생선들 뭐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과서의 34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여기는 그러니까 동물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거고요. 고령 지역에 가면 또 바위 그림이 하나 있어요. 장길이라는 동네에 고령 장길이 바위 그림인데 이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그림하고 요거는 동물 그림이라 그랬잖아요. 동물 그림인데 장길이는요, 기하학 무늬가 있는 거예요. 자, 기하학 무늬가 있는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기하학이라는 건 뭐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런 거죠. 뭐 동그라미는 하늘,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태양 이런 걸 상징하는 거고, 네모는 땅을 상징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기하학적인 무늬가 있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청동기 시대는 이렇게 갔어요. 자, 청동기 시대에서 시간이 좀 지나면 기원전 이제 거의 기원 후로 올 때쯤이죠. 기원전 4세기 때부터는 철기 시대가 도래합니다. 철은요, 청동기보다 만들기가 더 힘듭니다. 일단 열을 가하는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기술력이 되게 뛰어났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때는 철 산지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강대국이 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철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냐라고 이제 싸움을 많이 한 게 우리 고구려하고 이제 중국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고구려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죠. 철 산지인 요동을 막 서로 누가 차지하려고 싸우다 보니까. 자, 이제 그런 철기인데, 자, 철이 만들어질 때쯤 되면 잘 철로 볼게요. 철은요, 청동기 시대의 청동은 농기구로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리고 무기도 물론 청동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철하고 청동하고 부딪히면 당연히 청동이 깨지죠. 그래서 철기를 쓰는 민족들이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철로 무기를 만들다 보니까 전투력이 엄청나게 상승했겠죠. 또 하나, 이젠 철로 농사기구도 만듭니다. 왜? 돌 같은 거, 돌보다 더 세니까. 돌 같은 걸 걸러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농기구로,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도구가 발생한 거죠. 발명된 거죠. 그래서 그 농기구를 철로 만들다 보니까 땅을 더 깊게 팔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돌로 막 땅 팔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젠 가벼운 철로, 철이 가벼운데 더 단단한 거죠. 제 친구 중에도 자전거를 좋아하는 애가 있는데,
진짜 비싼 자전거는 티타늄으로 만든대요. 그러니까 되게 가볍대요. 자전거를 가지고 그냥 아파트 계단 올라갈 수가 있대요. 들고. 산도 탈 수 있대요. 뭐 그 정도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벼운데 튼튼하다는 얘기죠. 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 철로 농사기구를 만들다 보니까, 사용하다 보니까 생산력, 땅을 더 깊게 파고 뭐 땅을 더 많이 이제 경작하는 땅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 생산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당시에는 먹을 게 돈이었기 때문에 돈도 많고 이제 전투력도 올라간 거예요. 기술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한자 이게 마늘다예요. 마늘다.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을 사용했을 때부터는, 이때는 군장 국가였어요. 그냥 한 마을에 리더가 있는 그런 국가였는데, 이때부터는 그런 군장 국가들이요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연맹해서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군장 국가까지는 왕이라고 할 수 없지만 이때부터는 왕이 등장합니다. 서로 연맹해서 다른 부족 한 5부족이 연맹해, 5부족이라 그러죠. 연맹을 해서 그 중에 좀 더 강한 애를 왕으로 추대해 주는 겁니다. 왜 연맹을 하냐? 다른 나라랑 싸우려고. 다른 나라랑 싸우려고 해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려고 힘을 더 연합하는 거죠. 자, 철기 시대 때 들어와서 연맹왕국이 만들어졌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연맹왕국 시대도 계속 많은 전쟁과 계속 늘어나는 생산력으로 인해서 고대 국가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여기다 선생님 쓸게요. 처음에 이제 구석기 시대부터 보면, 구석기 시대는 우리가 무리 사회라고 합니다. 무리 사회. 무리, 그냥 무리 지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로 가면 가족의 개념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시족이죠, 시족. 시족이면서 다른 시족들과 이제 결혼하다 보니까 부족으로 점점 발전하게 되겠죠. 이 부족들 중에서 이제 다른 부족들하고 연합하면서 국가다운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군장의 개념이에요. 왕까지는 아니지만 군장이 등장하죠. 군장 국가가 등장합니다. 군장 국가.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죠. 자, 이 군장들, 각 군장들, 리더들이요, 각 족장들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 족장들이 또 모여서 이제 왕으로 추대해주죠. 그래서 나오는 게 연맹왕국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고조선을 배운 이후에 부여, 옥저, 동해, 사만, 고구려 이런 거 이제 배울 거거든요. 그게 다 연맹왕국입니다. 자, 이 연맹왕국에서 또 싸워요. 싸워서 승리하는 국가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이때는 왕권이 조금 약합니다. 약할 수밖에 없죠. 왜? 왕을 추대해 주는 거니까. 5개의 부족이 연합했을 때 제일 강한 놈을 너 왕해라 라고 해서 추대해 준 거예요. 근데 얘가 아무리 세다고 하더라도 4명의 군장이 연합을 해버리면 얘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연맹왕국 시절에는 왕권이 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권이 더 강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해요. 고대 국가는 여러분들 뭐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 등이 여기 이제 속해 있죠. 고구려, 백제, 신라. 저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이렇게 씁니다. KBS.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이 시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철기 시대를 보고 있습니다. 철기 시대는 무기를 철로 쓰고 농기구를 철로 하다 보니까 생산력하고 전투력이 올라가서 전쟁이 많아졌다라는 것까지 배웠고, 자, 철기 시대는 청동기가 쓰였을까요? 쓰였습니다. 대신에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청동기는 약간 중국의 것을 많이 받아들였어요. 중국이 더 훨씬 문명이 발전했던 국가거든요. 우리가 4대 문명이라고 하면 인도의 인더스 문명, 그다음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이 들어가잖아요. 그다음에 이집트의 인더스 문명 4개까지. 세계 4대 문명인데 그중에 황하 문명, 거기가 더 발달했다는 얘기죠. 중국인데. 그래서 거기의 것을 많이 받아들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철기 시대 때 가면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청동기를 만드는 거예요. 기술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만들어졌던 게 세형 동검이라고 합니다. 청동기 시대는 비파형 동검이 있고, 철기 시대는 같은 청동인데 철기 시대 때 등장한 거예요. 그게 세형 동검이라고. 근데 교과서를 보면 38페이지에 있어요. 38페이지. 세형 동검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날씬하게. 이렇게. 비파형 동검 좀 이렇게 뭐 악기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날씬하게 생겼다. 세형 동검. 이건 우리나라에 독자적으로 만든 청동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울이 또 있어요. 거울이 있는데 청동기는 무늬가 되게 거칠었다라고 했잖아요. 이때 거울은 잔무늬 거울. 그러니까 무늬가 좀 많이 없다. 자잘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철기 시대에는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거푸집이라는 게 발견되거든요. 거푸집은 뭐가 없네요. 자, 거푸집은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틀이에요, 틀. 틀에다가 요거를 좀 파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청동을 아무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청동을 제작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거푸집이. 그러니까 철기 시대에는 우리가 중국의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반도만의, 우리나라만의 독자적인 청동기를 만들어냈구나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유물이죠. 자, 그리고 철기 시대는 중국과 교류를 했다라는, 그럼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증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화폐. 중국의 화폐가 우리나라 땅에서 발견된 거죠. 그리고 붓이 발견됐습니다. 중국의 화폐거든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명도전은 중국의 연나라 겁니다. 그 연나라는 중국의 굉장히 오래된 시대를 우리가 전국시대라 그래요. 춘추 전국시대. 오래됐고 거기서 나라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요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공자, 맹자 다 요 시대 때 사람들입니다. 뭐 한비자 이런 사람들. 전국시대는 되게 혼란한 시대인데 그중에 강국 중에 한 나라, 연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나라 한반도 나라와 민족과 교류했다. 명도전이 발견되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혼란한 전국시대를 통일하는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진나라입니다. 진시황 들어봤죠? 뭐 만리장성, 병마용갱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그 진시황이 세운 나라, 진나라가 전국시대를 통일해서 중국 전체를 통일합니다. 진나라가 사용했던 돈이 반량전입니다. 반량전. 이것도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나라가요, 진시황이 너무 폭압적인, 강압적인 정책을 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살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몇 월 며칠까지 니네 공사하러 와야 돼. 만리장성 공사하러 와야 되는데 몇 월 며칠까지 안 오잖아? 아니면 지각하잖아? 그럼 우리는 지각하면 그냥 뭐 지각 처리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는요, 요형이라고 해서 허리를 끊어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애들이 가다가, 진승이랑 오광이라는 이제 농민들이 가다가요, 이제 뭐 장마 기간이었는지 비가 엄청나게 온 겁니다. 그래서 길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제 시간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자, 못 가면 어차피 허리 잘려서 죽는 형벌을 가해지겠죠. 이래 죽으나 우리가 쿠데타 일으켜서 죽으나 뭐 매한가지다라고 해서 진나라 말기에 가면 진승 오광이 난을 일으켜요. 엄청난 농민 반란인데 그 난을 이제 뭐 그 난 때 편승해서 또 진압하면서 초나라 한나라가 등장하거든요. 그때 초나라 한나라가 서로 싸우면서 한나라가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진나라 멸망하고 한나라가 등장합니다. 이 한나라에서 사용한 돈이 오수전이에요. 한나라가 싸웠던 초나라 한나라 싸운 걸 초한지라 그러거든요. 그 이야기 나온 책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게임으로 만든 게 장기입니다. 장기. 한나라. 중국과 교류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역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까지 역사가 발전하고 있습니까? 퇴보되고 있습니까? 발전하고 있죠. 역사는 지금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도구로서 이제 발전을 했지만 지금도 물론 도구가 발전됐잖아요. 옛날엔 스마트폰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스마트폰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주 어렸을 때 핸드폰하고 지금하고 또 다르고 여러분들보다 지금보다 10년 지나 있으면 핸드폰의 기능이 더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 도구는 계속 발전되거든요. 근데 그만큼 또 역사에서 발전되는 게 뭐냐면 자유하고 평등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자유, 그다음에 평등 이런 가치들이 계속 역사에 있어서 더 그걸 향유할 수 있고 더 누릴 수 있는 사회, 누구든지 자유할 수 있고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향해서 역사는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에 이런 것들을 배울 때 그냥 옛날 일이네 이렇게 치부하지 말고 나는 이 역사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인가 아니면 그걸 막고 있는 사람인가를 끊임없이 반문해 볼 수 있고 자문해 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게 역사를 공부하는 목적이기도 하죠. 자,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또 문제 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고급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작년이죠. 제45회 한능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가 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자, 어느 시대인지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하겠죠. 구석기인지, 신석기인지, 청동기인지, 철기인지 구분을 해야 되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부여, 송국리, 사실은 좀 깊게 가면 이것도 좀 다뤄야 되는데 이제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뭐 배우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언급은 안 했습니다. 부여, 송국리에서는 비파형 동검 등 무슨 시대,
대표적인 유물이 출토되었다. 다수의 집터 등 마을 유적과 고인돌 이런 단어가 또 나왔는데 익숙한 단어죠. 이 남아 있습니다. 부여 송국리 유적이 선사문화체험교육장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요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들 비파형 동검, 고인돌 등이 나왔네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청동기 시대를 물어본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고인돌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의 것을 선지를 찾으면 돼요. 자, 1번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했다. 이거는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했죠. 철제 농기구, 청동기 시대 때는 철이 없었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고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는 나중에 이제 신라 때 나오는데 우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급이 없는 평등한 공동체 생활을 했다. 이건 구석기 또는 신석기에 해당하니까 이것도 답이 되지 않겠죠. 반달 돌칼을 사용하여 곡물을 수확하였다. 자, 반달 돌칼 어느 시대 거죠? 청동기 시대 거죠. 청동기 시대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선생님 그때 수업 때도 얘기했죠. 반달 돌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석기 시대 아니야? 농사를 지었네? 그럼 신석기 시대겠네? 라고 해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은 잡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반달 돌칼은 청동기 시대의 것입니다.